본인 매출 매입을 적어가지고 종이에 가져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 입금 받은 거 얼마, 출금한 거 얼마 해가지고 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매출은 매출대로 잡고 수술 뭐 다른 비용은 비용 나간 거대로 또 따로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입금 받으신 거 말고 원래 총 매출, 수수료 제하기 전에 총 매출 주신 거 맞냐고 하니까 뭐 모르시겠대요. 그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거 확인돼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셨죠. 그때가 이미 사실 부가세가 촉박한 날이어가지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금 출금 내가 다 줬지 않냐, 그거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매출 매입을 따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이 매출이 수수료 제하기 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잡을 수가 없다. 확인 한 번만 해주셔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알겠대요. 또 다음날이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다른 매입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문자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근하면서 그걸 확인했는데 제가 요청한 건 그게 아니라 매출 내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다시 연락드리니까 또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매입이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그게 맞대요. 근데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토일이 주말이고 월요일이 신고 마감일이었는데 금요일쯤에 저도 신고를 마감을 해서 세무사님한테 결제를 올려야 신고 마감일까지 그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전에 알려주신 매출이 저는 그러면 수수료 제하기 전 총 매출이라고 보고 신고를 하겠다. 이게 만약에 실제 매출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저는 그대로 신고서를 만들었는데 주말에 하나님이 정상적인 매출을 조회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매출은 저한테 알려주신 것보다 금액이 훨씬 많았고 이제 신고 마지막 날 부랴부랴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고서를 넣었죠. 근데 그래도 이분은 참 좋으신 게 항상 말이라도 그래도 고생이 많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몇 번이나 재요청을 드렸는데도 화내시진 않았어요. 자료 잘못 쓰시긴 했지만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매출 매입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이고 나간 돈이 매입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회계 신고하는 거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썰을 풀어봤어요. 두 번째 썰. 부가세 신고 시작하는 날 16일, 15일, 16일 날 세무사님이 무슨 저한테 신고를 하라고 신고 대리를 주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래처가 여러 개였는데 그 하는 데는 면세 사업자라고 딱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래도 이 사장님이 사업을 하신 지 좀 됐고 해서 그러면 진짜 면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제가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를 하고 신고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촉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봤더니 그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면세 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과세로 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보셔라 하니까 알겠대요. 세무서랑 통화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세무서 직원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김민지 씨가 저는 가면세 겸용 사업장이라서 부가세는 할 게 없고 면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고. 그럼 부가세 신고는 안 하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던가요? 하니까 너무 확실해져서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김민지 씨랑 더 통화를 했으니까 그분이 아직도 통화를 하시라고 번호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가면세 겸용 사업장이라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 직원분은. 사장님한테 다 말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분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이분은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저도 그 와중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세 사업장이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세무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 저희가 찾아보기로도 사장님은 과세가 맞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아니 김민지 씨가 나는 면세라고 했고 나는 지금까지 면세였고 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전화 왔을 때 그때도 내가 면세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세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저와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는 세무사님과 그리고 저희 부가세 실무책 있잖아요. 거기 책에도 과세라고 나와 있었고 심지어 제가 너무 사장님이 확신을 하시니까 AI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AI가 너무 확실하게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 직원이랑 통화를 했을 때도 직원은 확실하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할 필요가 없다고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말씀을 저는 100%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그래도 짬밥을 좀 찼으니까 이런 사장님들은 본인이 머릿속에 정해진 그 답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들은 화가 나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장님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화를 내도 원칙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 사장님이 다른 사무실로 옮겨버리면 그럼 결국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심장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 이 사장님은 모종의 이유로 저희 사무실에 올 때부터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이 썰은 지금 풀 수가 없지만 언젠가 퇴사하게 되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협박적 발언도 하시고 모욕적인 말도 하셔가지고 저도 딱히 감정이 좋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나 세무사님 지인이랑 친한 분들은 본인이 세무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약간 아래 찍은 대하듯이 약간 감히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자료 협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드리기만 해도 전에 사무실에서는 이런 걸 요청한 적이 없다. 근데 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료 협조가 하나도 안 돼서 카드 내역을 전부 종이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라도 주신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진짜 좀 그런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거를 야근을 하면서 전표를 입력을 하나하나 다 하고 저희 사무실로 옮기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게 넣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중에 면세 물품 구매하신 거는 의제까지 다 넣어가지고 신고서를 만들었죠. 제 권한이 있는 거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신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관계가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진짜 2배, 3배 신경을 썼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이고. 사실 매출액 자체는 큰 것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매출이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사장님은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전화 너무 하기 싫었는데 더 늦으면 이제 분납 신청 기한도 다 돼가고 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매출은 1억이 늘었는데 세금은 500밖에 안 내지 않았냐.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공제를 받아서 이만큼 줄인 거다.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 다 따르시더니 전에 사무실에서는 알아서 척척 다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가서 세무사랑 얘기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분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제 욕을 한다거나 하면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짜증이 나는 거는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혹시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게 있나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진짜 3번, 4번 시간 엄청 많이 들여서 봤는데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봐 또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거는 더 탁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더 봐주고 더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얘네가 더 해주더라. 그러니까 더 또 말을 세게 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의리되고 그럴 수밖에.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결국 뭐 안 오셨어요. 그 신고 마감 날이라서 제가 납부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 아가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납부 날이라서 전화를 드렸다 하니까 대답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뭐 사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가씨 발언도 저는 사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이 사무실에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뭐 딱히 큰일은 아니네요.